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어제 울산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송철호,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노옥희, 김주홍 울산시 교육감 후보 모두 어제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2파전으로 치러지는 울산시장 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자신의 주소지인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송 후보는 상대 후보의 노동 관련 문제를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동탄압 용역회사 사장 출신 후보냐,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 후보냐, 울산 시민의 삶과 미래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송철호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관외인 동구 남목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기현, 권명호 국회의원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김 후보는 상대 후보의 재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 잘하는 자신에게 한 표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명 재판을 받고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힘 있는 일 잘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유권자 여러분들 사전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울산시장과 마찬가지로 맞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2명도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노옥희 교육감 선거 후보는 남구청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인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주홍 교육감 선거 후보는 내외가 함께 남구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교육감 후보 김주홍입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그리고 6월 1일 본투표 기간에 유감없이 지지의 한 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재선 시장과 교육감이 나올 수 있을지, 보수 성향의 시장과 교육감이 다시 탄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에서는 56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사전투표 현장 분위기를 심은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남구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로 붐빕니다. 신분증 확인 뒤 투표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발달 장애인들도 선거 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당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청년들도 그렇고 뭐 장년들도 그렇고 좀 일자리가 더 많아져서 좀 취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과 육아,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국가적으로든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치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한국을 더 발전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투표소 앞에서 한 단체 소속원들이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며 일부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해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28일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울산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지회는 어제 울산 롯데호텔 앞에서 6일 지방선거 투표 동력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30여 명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울산 지역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지회는 지난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역 도심지 등에서 투표 동력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중장기 대형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중장기 대형 투자사업 발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연구기관과 각 부서에서 발굴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대통령 공약과 비전 2040 추진 과제 등 1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35건의 경제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울산시는 최종 보고회를 실시한 뒤 확정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건강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개 분야 11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울산 청년혁신 지도자 조직을 40명으로 확대하고 익명 게시판인 열린 소통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가 사용 시에 사유를 묻지 않고 대면 보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출이나 조퇴, 유연 근무 활용도 권장할 방침입니다. 한살배기 딸을 두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해가 70년 만에 울산에 살고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은 지난 2009년 춘천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고 김진욱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만 20살 때인 1950년 11월 아내와 갓 태어난 1살 된 딸을 두고 참전했다가 전사했으며 2009년 유해가 발굴됐지만 당시엔 기술적인 한계로 신원 확인이 되지 않다가 최근 유전자 검사로 현재 울산에 살고 있는 딸 김경수 씨와 부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은 오는 30일 울산에 있는 김 씨의 자택을 찾아 유해 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유품 등이 담긴 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태화강 상류에 이끼류가 뒤덮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울산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43.1%에 불과해 가뭄이 지속되면서 강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너무 가물어 유량이 줄어들면서 강물에 떠내려 가야 할 이끼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다만 유해성이 없어 수질이나 식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2021년 임금과 단체 협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노조는 어제 임단협 3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가결했습니다. 두 회사의 임단협 타결로 앞서 지난 10일 2차 잠정 합의안을 가결한 현대중공업 임협도 3차 일로주 세제에 따라 자동 타결됐으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은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꿀벌이 사라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꿀벌의 소중함에 대한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꿀벌이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직접 깨닫는 체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초등학교 2학년 교실. 꿀벌 생태 수업이 한창입니다. 꿀벌집을 채밀기에 넣고 돌리자 맛있는 꿀이 흘러나옵니다. 학생들은 난생 처음 해보는 꿀수확 체험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꿀벌이 힘들게 일해서 모은 거를 보니까 신기해요. 학교 옥상에 마련된 꿀벌 생태 교육장에선 꿀벌들이 집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관찰합니다. 또 살아있는 꿀벌과 꿀벌집도 직접 만져보며 꿀벌 생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실제 꿀벌에 보니까 신기하고 별집을 만져보니까 좋았어요. 학생들은 꿀벌 생태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곤충인지 알게 됩니다. 꿀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지구온난화가 많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꿀벌 생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데 큰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초 꿀벌 생태 교육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꿀벌의 소중함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검찰이 업무 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정천석 동구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천석 동구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구의 모 식당에서 동구 주민 2명 등 민주당 당원 9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합니다. 울산 남구체육회 간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 면접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체육회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구체육회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면접 질문 자료를 넘겨받은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체육회 간부 채용 면접 질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를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한 혐의입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전부터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울주군 서생면 송정항과 인근 바다 온배수 양식장에서 키운 강도다리 치어 3만 마리와 전복치패 2만 마리를 인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세울원자력은 지난 2011년부터 울주군 바다에 현재까지 참돔과 강도다리, 전복과 해삼 등 모두 150만 4천 마리, 10억 원 상당의 어패류를 방류했습니다. 세울원자력은 다음 달 중순에도 인근 바다의 어족자원 조성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울주군 관내 7개 어촌계 관할 바다에 어린 해삼 16,000마리씩 11만 2천 마리를 추가 방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 이용이 중단됐던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등대가 오는 31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간절곶 등대를 전면 개방하고 외부 공간과 홍보관, 전망대 등 내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숙소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울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선정된 가족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중에 1박 2일 단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울산경찰청 교통과 심창신 경위 등 7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자치경찰 정책과 김영훈 경장 등 17명이 자치경찰위원장 표창, 교통기획과 이현수 주무관 등 5명이 울산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의 종합병원 4곳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울산대학교 병원과 동강병원, 울산병원, 조은삼정병원입니다. 울산 지역 병원들은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마취 시간과 회복실 운영, 특수장비 보유와 마취 약물 관련 관리,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